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70대 이후에 잘못된 습관 하나가 수명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습관은 바로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그리고 제가 직접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구나.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뭐 나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태입니다. 올해로 83세가 되었고 한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저는 아직도 매일 병원 뒷산을 천천히 오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늘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건강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직접 겪고 수많은 환자에게서 반복해서 보았던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 7가지에 대해 차 한 잔 나누듯 조용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불편해서 혹은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안 드시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말이죠. 간단히 물 한 잔, 차 한 잔 마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전 내내 기운이 없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지는 날도 있었고 위장이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하루를 깨우는 시동이란 것을. 특히 70대 이후엔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아침을 걸으면 몸 전체가 불균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처럼 아침을 습관처럼 거르다가 위염 빈혈 변비까지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을 챙긴다고 해서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에 밥 한 숟가락 삶은 계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공복 상태로 오래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리듬은 아침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몸의 리듬을 바로잡고 마음까지 안정시켜줍니다. 혹시 오늘도 아침을 건너뛰셨다면 내일 아침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자신을 챙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손주들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려고 영상 하나만 더 보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1시가 넘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 밤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잘 자지 못했고 다음 날엔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처졌습니다. 그게 반복되니까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결국 수면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70대 이후엔 우리 뇌와 눈이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휴대폰의 강한 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죠. 그렇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우울감도 찾아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보다가 눈이 뻑뻑하고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밤 9시 이후엔 휴대폰을 침대에서 멀리 둡니다. 종이책 한 권 꺼내 읽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잠이 찾아오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잠이야말로 70대 이후에 최고의 약입니다.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 두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위한 작은 준비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물을 적게 마시는 생활입니다.
나는 별로 안 목마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 대신 커피나 국으로 대신하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몸은 속이지 못하더군요.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입안이 자주 마르고 소변색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나중엔 두통과 변비까지 따라왔죠. 알고 보니 70대 이후엔 우리 몸의 수분 감지 기능이 떨어져 목마름 신호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는 거죠. 특히 뇌는 7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6, 7잔으로 나누어 마시기 시작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중간에 반컵 오후에 차 대신 물 저녁 산책 후 물 한 컵.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마시니까 변비도 사라지고 입술도 덜 갈라지더군요. 중요한 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적당히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청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위에 부담도 덜 주고 흡수도 빠릅니다. 여러분, 물은 가장 값싸고도 가장 강력한 건강 보조제입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고 물 한 잔을 더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고 젊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을 나중으로 미루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자. 날씨가 추우니까 다음 주에 시작하지. 뭐 저도 그렇게 말만 하다가 어느새 운동을 멈춘 지 6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조금 무겁다 싶었지만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덜덜 떨리고 숨이 차오르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요. 특히 70대 이후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이 찌고 관절에 부담이 가면서 결국 걷는 것조차 불편해집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제자리 걷기 5분 식사 후 집 앞 공원 산책 15분 잠들기 전 스트레칭 3분. 처음엔 숨이 차고 몸이 뻣뻣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가 가벼워졌고 한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작은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여러분을 다시 걷게 하고 다시 웃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혼자 식사하는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새 식사 시간마저 혼자가 되는 날이 많아지죠. 저도 은퇴 후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혼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편하더군요. 먹고 싶은 걸 아무 때나 먹고 TV 보면서 대충 해결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밥맛이 없고 식사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영양 균형이 깨지고 체중이 줄고 어느 순간 감정도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혼밥은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먹는 식사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욕도 자극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 2회 동네 복지관의 어르신 식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고 밥상 앞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다시 제 삶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영양뿐 아니라 교감이 함께 들어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먹는 것이 익숙해졌더라도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해보세요.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마음과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작은 통증을 무시하는 버릇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저도 그랬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진료를 계속했고 허리가 당겨도 그냥 파스를 붙이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통증이 어느 날 갑자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병원에서 근육염증이 오래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병원을 찾았더라면 약물 치료로 끝났을 문제였지만 결국 물리치료를 몇 달간 받으며 후회했죠.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통증 중 일부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의 경고입니다. 심장 쪽 통증, 갑작스러운 두통 복부의 묵직한 느낌. 이런 것들은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 한 환자는 무릎 통증이 몇 주간 지속됐는데도 참고 지내다 보행에 큰 장애가 생겨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3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 점점 강해지는 불평함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보여야 합니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은 더 큰 후회를 남깁니다. 건강은 지금 바로 대응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 습관은 나이는 핑계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죠. 이제 뭐든 늦었어요. 이 나이에 운동을 해봤자.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몸과 마음도 그에 따라 움직이기를 멈춥니다. 실제로 같은 75세라도 어떤 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고 손자와 뛰놀며 웃음을 잃지 않지만 어떤 분은 아예 외출을 멈추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살아갑니다.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자. 이런 마음가짐 하나가 건강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저도 사실 80이 넘으면서 무릎이 아프고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제 끝인가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분 허리에 부담 없는 요가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10분이 점점 20분이 되고 30분이 되었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더군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입니다. 더 이상 핑계를 찾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보세요. 건강은 젊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함께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는 생활 운동을 미루는 태도, 혼자 식사하는 버릇, 작은 통증을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는 핑계라는 생각. 이 7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지내온 것들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무서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챙기고 밤엔 휴대폰을 조금만 더 일찍 내려놓고 오늘 하루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몸이 보내는 소리를 잠깐이라도 들어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박종태는 올해로 83 여전히 매일 걷고 매일 생각하며 매일 조금씩 건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아직도 충분히 따뜻하고 소중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나의 건강뿐 아니라 소중한 이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따뜻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인생의 건강 이야기를 전하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